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오늘 함께 들을 이야기는 아마노 아타루 작가의 나는 너에게 10년치를 전하고 싶어입니다. 빈칸에 숨겨진 10년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해볼까요? 제7장. 매미의 합주가 절정을 맞이하고 찌는 듯한 더위에 몸이 적응하기 시작한 8월의 중순. 여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이제 망설일 일은 없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녀를 옆에서 지지하고 헌신하기를 나는 단단히 각오하고 그녀는 나와 다시 마주해주겠다고 말해주었다. 느긋하게 다가가며 우리는 잃어버린 3년의 공백을 채우려고 노력했다. 라이스라니, 쌀을 뜻하는 그 라이스인가요? 응, 그래. 후후, 귀엽네요. 이날 기억이 리셋되고 나서 처음으로 미츠루가 내 방으로 찾아왔다. 지금까지처럼 그대로 대해줘도 상관없다고 말해주긴 했지만 나와는 달리 지금의 미츠루에게 나는 아직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친구조차 되지 못하는 지인 같은 존재일 것이다. 마음을 다 허락하지 못한 남자의 집으로 들어와서 둘만 있다는 것은 무서울 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연애 초반처럼 일이 끝나고 나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식사하러 가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등 그녀에게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교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며칠 전 사진만으로 보여주던 라이스와 만나고 싶다고 말해서 희망대로 나는 그녀를 집으로 초대하게 된 것이다. 역시 사진으로 본 것보다 귀여워. 저기,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우와, 감사해요. 아, 귀여워라. 너는 하얀 양말을 신고 있구나. 꼬리를 선풍기처럼 돌리면서 달라붙는 라이스를 앞에 두고 오랜만에 신이 난 미츠루. 도둑에게 밟혀서 망가지는 바람에 데이터고 뭐고 다 날리고 나서 새로 구매한 휴대전화로 찰칵찰칵 사진을 찍고 나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응, 내가 더 귀엽다고 나는 말하고 싶네. 빨리 쓰다듬어줘라고 발을 구르면서 재촉하는 라이스에게 미츠루는 무릎을 꿇고 등을 쓰다듬어주고는 폭신폭신한 머리에 얼굴을 꼭 붙이고 껴안더니 스읍 냄새를 맡았다. 아, 역시 그건 하는구나. 개성적인 인사 방법에 나는 피식하고 웃었다. 왜 그러는데요? 아니, 역시 그게 걔에 대한 미츠루의 인사구나 싶어서. 네? 전에도 했어요? 언제나 했어. 아무래도 개의 냄새를 맡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한다. 나도 기르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긴 하다. 왠지 모르게 향기로운 게 좋긴 해. 그래요. 아, 하지만 막 샴푸를 한 냄새도 좋아해요. 알아. 이 냄새. 무척 그리운 기분이 들어요. 미츠루는 뺨을 비비며 푹 빠져서는 속삭였다. 지금도 기억났어요. 라는 한마디는 듣지 못했지만 평소의 산책 코스, 단골 히마루 식당, 나와 갔던 장소의 정말 소소한 부분에 기시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었다. 학회 선생님은 그런 현상이 무척 좋은 일이고 기억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런 감각을 느끼다가 문득 기억을 떠올릴 가능성도 커진다고 말씀하셨다. 그날이 와주기를 기원하며 나는 라이스와 장난치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낮이 지나고 그녀는 예전에 만들어주지 못한 게 아쉽다고 공들여 만든 카레라이스와 매실초가 향기로운 산뜻한 당면 샐러드를 테이블에 차려놓은 뒤 우리는 마주한 채로 동시에 손바닥을 모았다. 겉모습은 가냘파 보이는 그녀지만 만드는 요리는 다들 과감함과 깔끔함이 있고 접시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게 또 호쾌한 형태다. 루 위에 떠오른 돼지고기도 감자도 당근도 큼직하고 다들 먹는 맛이 있을 것 같아서 위장의 연비가 나쁜 나로서는 식욕이 자극되지 않을 수 없었다. 식사 전에 손을 모으고 매번 생각하는 것이지만 미츠루가 요리를 잘해서 정말 다행이다. 가요? 응. 감동적이야. 감동. 이 맛, 또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맛있어? 역시 내 요리는 최고야. 과장이에요. 과장하는 게 아니야.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원래 식사 시간은 즐거움의 하나지만 그녀가 직접 만든 요리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그 이상의 큰 행복이다.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자 자신 없는 듯한 표정이던 그녀는 기쁜 듯이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런가? 교제해본 게 내가 처음이니 그녀의 시점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이성에게 요리를 대접했다는 기분이겠구나. 왠지 나까지 신선한 기분이 된다. 전에도 생각했는데요. 정말 맛있게 먹어주시네요. 그래? 먹을 때 무척 행복해 보여요. 아, 그런가? 응, 좋은 미소예요. 전에도 이런 말을 들은 기분이 들었다. 웃는 얼굴로 많이 먹어주는 사람은 정말 좋네요. 카메 씨처럼 맛있게 먹어준다면 분명히 요리할 때마다 행복한 기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해준다면 나도 행복해.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잔뜩 쌓여 있던 카레는 순식간에 접시 위에서 사라졌다. 한 그릇 더. 당연하지. 집에서 이거 만들면 아버지는 자주 투덜거리시거든요. 에? 이렇게 맛있는데. 더 재료를 제대로 썰고 곤약을 넣지 마. 시집 갔을 때 이상한 시선으로 볼 거야. 그래? 나는 곤약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특이해서 놀랐지만 한번 먹어보니 식감에 중독되었다. 이제 완전히 곤약 카레의 신자입니다. 재료도 이 정도가 딱 좋아. 큼직하면 씹는 맛이 있으니. 그렇죠. 저도 그래요. 다행이야. 카메 씨가 그렇게 말해줘서. 우리 아버지는 나를 그다지 인정하시지 않아서 뭐만 하면 시집 갔을 때 이러니 저러니. 아버지가 시집 가는 것도 아닌데. 언니가 워낙 우등생 타입이라서 제 형편없는 면이 더 도드라지는 거예요. 죄송해요. 전에도 말했겠지요. 이런 이야기. 아니야. 전에 이야기했다고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미츠루는 형편없지 않아. 언니는 우등생 타입일지도 모르겠지만 미츠루도 절대 뒤떨어지지 않아.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니까 말이야. 요리도 청소도 일도 동물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나는 계속 봐왔으니까 그 점은 지금의 미츠루도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노력가인 데다가 완벽주의적인 면도 있고 주위의 말을 지나치게 고지곳대로 들어서 금방 자기 자신이 형편없다고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미츠루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아직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좀 더 어깨에 힘을 빼고 느긋하게 대응하면 되는 거야. 그러자 숟가락을 놓고 그녀는 나를 올곧게 봤다. 그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에요. 조금. 아니요, 많이 기쁘네요.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집에 있으면 그런 말을 좀처럼 듣지 못해요. 너는 정말 이래서 문제야. 항상 그런 이야기만 들으니까. 나도 본가에서는 그랬어. 막내니까. 이혼했으니 아버지는 없지만 자주 할아버지나 엄마나 누나가 정신 똑바로 차려. 남자니까 라면서 야단쳤었어. 다들 걱정이 많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지나치게 잔소리를 듣다 보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우울해진다. 막내는 그런 점이 좀 힘들지. 그러니까 기분은 이해해. 하지만 아버님도 미츠루를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너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잔소리를 하는 걸 거야. 그럴까요? 그래. 정말로 어찌되든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으로 그렇게 급히 달려오시지 않았겠지. 그 말에 침묵하던 미츠루는 못마땅하긴 해도 이해가 되긴 한 모양이다. 이런 것은 부모가 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겠지, 분명히. 하지만 그 점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냥 괴롭히는 거니까 지면 안 돼. 내가 주먹을 쥐며 말하자 미츠루도 흉내내며 눈썹을 치켜떴다. 먹은 식기를 내가 치우고 있는 사이에 미츠루는 베란다의 절반을 채우고 있는 다육식물 컬렉션에 용케 이렇게나 많이 모았구나. 라고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는 대사를 날린 뒤에 라이스와 고무 장난감으로 놀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그녀가 놀아주자 라이스도 무척 기분이 좋아졌다. 튕긴 장난감을 물고는 충실하게 손으로 돌려놓았다. 사람과 마찬가지라 걔도 동성보다 이성을 대할 때 의욕을 내는 걸까? 새끼 강아지 때는 내 뒤에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었는데 미츠루와 만나고 나서는 이제 기르는 주인을 내팽개칠 정도로 그녀에게 찰싹 붙어있다. 너하고 닮았어 라고 언제인가 우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속삭였던 게 문득 떠오르고 뭐 그리 많이 다른 것도 아닌 기분이 들었다. 라이스는 원반 놀이 할 수 있나요? 완전히 속을 터놓은 미츠루가 거실에서 질문을 던졌다. 무척 민첩하게 움직이길래 할 수 있나 싶어서요. 할 수 있어. 언제인가 미츠루는 전문학교 시절에 갈고 닦은 기술을 마음껏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것은 던져진 원반을 공중에서 낚아채는 개도 대단하지만 일부러 지면에 부딪히게 해서 궤도를 바꾸는 등의 기술적인 투척을 실행하는 인간 쪽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저 둘이 격렬하게 노는 모습을 뒤에서 나는 항상 멍하니 바라보았던가. 나중에 하천부지에 있는 공원에 가서 던져볼까 라고 말하자 미츠루는 기쁜 듯이 대답했다. 외견은 보더콜리 같은데 얼굴은 시바견 같네요. 어디서 분양해준 건가요? 아니, 주웠어. 응, 그 아이의 엄마 개를 옛날에 말이지. 그 뒤로 키웠는데 어쩌다 탈출한 근처의 개와 어느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것 같아. 어머나 그건. 새끼 강아지를 2마리 낳았으니까 그 중에 1마리를 내가 데리고 왔는데 그게 라이스. 아? 과연. 후훗, 귀여워. 내 발 모두 양말을 신고 있고 옛날에 잠시 내가 돌보던 아이랑 닮았네요. 식기를 건조대에 놓자 미츠루는 혼잣말을 하듯이 말했다. 그건 처음 들었네. 미츠루, 걔도 키웠었어? 미츠루의 집은 단독주택인데 아버지가 개 알레르기가 있어서 키우지 못한다고 전에 이야기했었다. 키웠었다고 말하기에는 어폐가 있지만요. 잠시 맡았다고 하기도 좀 아니려나요. 좀 복잡한 모양이네. 그런 느낌이에요. 놀이에 만족한 라이스가 에어컨 아래에 눕고 얼마 안 있어 낮잠을 자기 시작하자 미츠루는 사랑스러운 듯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복슬복슬한 뺨에 키스했다. 왠지 어린아이를 재우는 느낌이 든다며 웃고 젖은 손을 닦은 뒤에 미츠루가 앉은 소파에 나도 앉았다. 설거지 감사합니다. 이쪽이야말로 잘 먹었어. 차분해진 미츠루는 새삼방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좋은 집이네요. 넓고 깨끗하고 하천부지도 보여요. 동거라. 아, 아니야. 그 일에 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 아뇨. 그게 아니라 저기 그게. 변명하듯이 몸을 움츠리더니 미츠루는 불안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이전에 나는 어땠을까 해서요. 방향이 확 바뀐 이야기 주제에 나는 깜짝 놀랐다. 이런 식으로 둘만 있을 때 카메 씨에게 찰싹 달라붙어 어리광을 부렸었나요? 아니, 비교적 평범했었어. 기분이 우울할 때와 취했을 때 이외에는 말이야. 얼마 전에 동영상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다. 입 주변이 경직되었다. 그랬었나요? 너는 항상 착실했어. 진지하고 용기를 낼 수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나를 격려하면서 자신이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발휘하는 배려는 항상 절묘한 타이밍이라서 그 점은 아버지가 엄격하게 키운 덕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뿌리에는 조금 외로움을 잘 타는 면이 있잖아. 가끔 한껏 어리광을 부릴 때도 있었으니까 조금 파악하기 힘든 면도 있다고 할까. 그럼 그다지 귀염성이 있는 여자친구는 아니었네요. 아니. 그런 갭이 좋은 거야. 미츠루가 라며 내 쪽을 봤다. 미안, 지금 그건 조금 변태 같았어. 존댓말은? 존댓말은 계속 썼었어. 연상의 사람한테는 존댓말을 꼭 쓰는 주의라고 하더라. 요리는 잘했나요? 물론 내 위장을 꽉 사로잡았지. 고백한 건
내 쪽? 싸움 빈도는. 싸움다운 싸움은 한 적이 없어. 너도 나도 불만이 있으면 폭발하기 전에 대화를 나눴지. 한 번도. 항상 거리감이 있는 일상 잡담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은 열심히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물어왔다. 아마 집이니까 묻기 쉬운 걸지도 모르겠다. 저기. 응? 역시 그게 했겠지요. 연인다운 일. 아. 나는 얼빠진 목소리를 내고 뭐라고 작게 덧붙였다. 그러자 미츠루는 노골적으로 동공이 흔들렸다. 언제? 뽀뽀. 아니, 키스했었나요? 그것도 물어? 앞으로. 참고를 위해. 나는 천장을 올려보면서 떠올리고는 살짝 웃었다. 시간이 걸렸었지. 네? 내가 항상 부끄러워했으니까. 어느 정도? 내가 귓속말을 하자 그렇게나 라며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 깜짝 놀랐다. 그건 참으로 민폐를. 아니, 그런 점도 귀여웠으니까. 그러니까 기세가 붙는 대로 하면 안 되고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가요? 미츠루는 부끄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쿠션을 꼭 껴안고 몸을 작게 움츠렸다. 질문은 이걸로 속이 풀린 모양이었다. 저는 항상 소중히 여겨졌던 거네요. 실제로 그럴 수 있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은 했다고 생각해. 아니요, 소중히 여겨졌어요. 왠지 모르게 그랬다는 감각이 있으니까요. 카메 씨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왠지 안도가 되거든요. 감각만이 아니라 더 확실히 떠올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괜찮아, 미츠루. 서두르지 마. 노래하듯이 말하면서 그녀의 손을 잡고 내 무릎 위에 올렸다. 그러자 약하긴 해도 마주 잡아주었다. 우리는 그대로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지만 침묵은 그렇게 거북하지 않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침묵하는 편이 지금은 좋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방이 너무 차가워져서 에어컨이 설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동을 멈췄고 다시 더 조용해졌다. 마주 잡은 손을 조금 강하게 쥐어보았다. 왠지 모르지만 하고 싶은 말은 같다고 생각했다. 쑥스러움을 참을 수 없어서 미소 지었지만 미츠루는 같이 웃지 않았다. 할까요? 뭐? 키스. 가슴이 두근거리고 미츠루는 나에게 몸을 기댔다. 발밑에 있는 라이스는 꿈속에서도 달리고 있는지 잠에 취한 채로 다리를 까딱거렸다. 다시 한번 미츠루의 얼굴을 보았다. 괜찮아요. 아니. 기다려 라고 말하기 전에 미츠루는 눈을 감았다. 미간에 살짝 맺힌 땀, 부끄러움을 다 감추지 못해 홍조를 띤 뺨, 젖은 듯이 요염한 입술. 그것들을 앞에 두고 나는 자칫 성실함의 끈을 놓을 뻔했다. 그리고 그녀의 잘게 떨리는 어깨를 잡아당기고는 이마에 살짝 키스했다. 다시 눈을 뜬 미츠루는 불만스럽게 살짝 입술을 삐죽였지만 왠지 안심하는 느낌이 있는 것을 나는 꿰뚫어 봤다. 미츠루, 첫 키스는 소중히 아껴둘까? 나는 이마에 맺힌 땀을 은근슬쩍 닦았다. 위험했어. 실제로 첫 키스가 아니잖아요. 지금 너에게는 그렇잖아. 미츠루는 그때 풀썩 소파에 쓰러지더니 성대한 한숨을 내쉬었다. 죄송해요. 알았겠지요. 괜찮아. 배려해준 거겠지. 하지만 지금은 그 마음만으로 좋다. 이런 것은 조금 시간을 들여서 하자. 괜찮으세요? 미츠루의 기분을 존중하고 싶으니까. 떠올린 일을 실행하지 못해서 분해 보이는 그녀의 머리를 상냥하게 쓰다듬었다. 오늘도 사실은 용기를 내서 여기에 와줬다는 것 정도는 나도 잘 파악하고 있다. 서두르지 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커튼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따뜻한 색으로 변해 있었고 저녁 매미의 쓸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안타까운 울림이 여름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듯했다. 하천부지의 콘크리트 보도 위에 길쭉한 세 개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또 집에 가도 될까요? 물론 그 집은 내 집이기도 하니까. 언제든지 와 기다릴 테니까. 미츠루는 라이스의 목줄을 잡고 상큼상큼 걸었다. 라이스는 그 옆에 바짝 붙어서 가끔씩 그녀의 얼굴을 보며 촐랑촐랑 걸었다. 그리고 나는 언제라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여유가 있어서 그 뒤를 터벅터벅 걸었다. 상큼상큼, 촐랑촐랑, 터벅터벅. 우리의 산책은 항상 이렇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기억이 사라졌어도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이 있구나. 그 광경에 나는 조금 구원을 받았다. 카메 씨, 어째서 웃으시는 거죠? 수평선으로 사라지려 하는 태양빛보다도 눈부신 그녀의 미소가 나를 향하고 복부에서 명치까지 간지러운 느낌이 밀려 올라왔다. 좋아한다는 기분이다. 변하지 않는 것, 이 감정도 그렇다. 나는 계속 기다릴 것이다. 설령 지금의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어. 미츠루,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채 앞서 걷는 그녀에게 말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